안녕하세요. 은예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12월 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 단추가 보입니다. 저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클릭해 보시면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장에 가셔서 작업 환경을 꼭 에센셜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사용자에 따라서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대비해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하게 되면 초기화되니까 혹시 패널의 위치가 달라 보인다면 리셋을 한번 해주는 게 좋겠네요. 왼쪽에 도구 상자도 보시게 되면 제일 위쪽에 조그만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도구를 한 줄로 길게 볼 수도 있고요.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 두 줄짜리로 넙대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세팅되어 있는 환경 말고 내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를 다 수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프리퍼런스로 가시게 되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을 수정해 줄 수 있고요. 아무거나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를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패널들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시험 보는 동안에만 살펴볼 거 몇 가지만 볼게요. 왼쪽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했더니 이렇게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두운 테마로 작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밝게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놓은 상태예요. 옵션을 보시게 되면 오픈 다큐멘티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기본적으로는 V체크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창을 혼자서 넓게 쓸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편한데요.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시험 문제를 이렇게 따로 띄우고 작업창을 다시 하나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여러 개를 동시에 놓고 작업할 때는 오픈 다큐멘티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이렇게 창들을 여러 개 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V체크를 해제시키시고요. 넓게 창을 혼자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V체크를 해놓은 상태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커다란지 아니면 조그만지는 노멀 브러쉬 상태로 되어 있을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프리사이즈나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위치감만 보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유추할 수가 없네요. 분명히 노멀 브러쉬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프리사이즈처럼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위치감만 보인다면 여러분의 키보드 가장 왼쪽에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키가 보일 텐데요. 캡스락 키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보이니까 캡스락 키는 꺼주시길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개체들을 배치하실 적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이렇게 눈금자에 있는 숫자 값으로 유추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룰러에 보이는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 똑같이 맞춰주셔야 유추하면서 작업할 수 있어요. 글꼴의 경우에는 크기가 포인트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개체를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거다라고 위치값을 보시려면 이렇게 그 배경 색깔과 대비되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색깔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는 글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름을 한글로 찾는 게 빠르시기 때문에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으셔야 영문은 영문으로 한글은 한글로 글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설정하시게 되면 문제풀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400에 500픽셀짜리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대화창이 뜨면 파일의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로 제대로 되어 있죠. 폭은 400, 높이는 500, 레졸루션 기본값이 72입니다.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개체를 그리실 적에 그 크기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눈금자가 켜 있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창을 좀 화면에 꽉 채우기 위해서 손바닥 도구를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죠. 문제에서 이렇게 2급의 1번 가지고 작업하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이미지들 들어있어요. 2급의 1번 열기.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도록 옵션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창문을 혼자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탭 형식으로 왔다 갔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저는 따로 띄워놓도록 할게요.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이 400보다는 커 보입니다. 크기를 얼추 맞춰 놓는 게 좋겠죠?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500이라고 뚝 떨어지는군요. OK 단추 눌러서 크기를 맞춰줬고요. 저는 창문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라고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창을 같이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탭을 콕 찍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시죠?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얀 종이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레이어들이 쌓이면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이름은 바꿔주시기를 권합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2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 2-1이라고 주게 되면 이렇게 이름만 봐도 소스가 어딘지 알 수가 있겠죠. 문제 보시게 되면 2급의 1번 갖고 와서 실패라고 하는 거, 요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 친구를 복사해서 하나 더 붙여넣어라 라는 얘기로군요. 개체를 선택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개체를 선택하시면 될 텐데요. 그 크기가 브러쉬 너무 클 경우에는 막 이렇게 넘치죠?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셀렉트를 디셀렉트 해제. 브러쉬가 너무 클 경우에는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는데요. 키보드의 엔터키 주변에는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브러쉬의 크기를 키우거나 작게 줄이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크기 조절하셔서 쭉쭉쭉 선택해 주세요. 개체를 선택하시고 나서 복사를 하실 때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J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가 바로 복사가 돼서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 친구 레이어를 보는 방법을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의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사줄이 조그만 줄무늬가 보일 겁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맨 끝에서 세 번째 패널 옵션이라고 보일 거고요. 이 친구는 그 패널에서 썸네일 미리 보기가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일 건지, 그리고 여기에 썸네일의 컨텐츠는 레이어 바운드라고 해서 가득 차게 볼 건지, 아니면 엔타이어 다큐먼트 문서 전체의 왼쪽에 오른쪽에 위에 있다라고 하는 전체를 아웃라인 보여줄 건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조그맣게 선택했고요. 레이어에 꽉 차게 보여다오 라고 해서 요 실패가 바로 크게 보이는군요. 복사를 했으니 이동을 할까요? 무브 툴 이용하셔서 이리 오시오 라고 복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친구는 크기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자유롭게 편집할란다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네요. 클릭하셔서 가장자리에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뜨면 점에다 정확히 드시게 되면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비율이 깨지지 않게 조절하고 싶다라면 왼손에 도움을 받습니다. 쉬프트 눌러주시면 무조건 정비율로 제작이 되죠.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으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조절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점에다 정확히 되는 게 아니라 점 바깥에다 대시면 이렇게 커서가 꼬부라진 모양 보이시나요? 클릭 드래그해서 방향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했고요. 쉐이프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주변에 보시게 되면 모양 도구가 있어요. 꾹 누르시게 되면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보입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는 위쪽에 있는 옵션에 영향을 받아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을 채우면서 작업할 겁니다. 스트로크 선은 필요 없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를 찾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앞핀 모양 그리고 타일 모양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앞핀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네요. 개체가 두 개니까요. 앞핀부터 찾아보도록 할까요? 클릭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혹시 나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톱니바퀴를 선택하세요. 클릭하시게 되면 숨어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내놓아라 올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캔슬 취소를 하겠습니다. 앞핀을 선택했고요. 클릭해서 쭉 그려주시게 되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친구도 삐뚤삐뚤하면 예쁘지 않겠죠? 왼손 쉬프트를 누르는 동안에는 이렇게 정비율로 만들어집니다. 마우스부터 먼저 놓으시고 쉬프트는 도움이 끝났으면 나중에 놓으시면 되고요. 레이어를 보아하니 미리 보기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값 66cc33 OK 단추 누르셔서 색깔감 맞춰주시면 초록초록한 색깔 들어간 거 보이시죠?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FX 레이어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시게 되면 적용이 바로 될 거고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똑같은 친구를 복사해서 색깔만 바꾸셔도 되겠네요. 복사할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똑같은 쌍둥이가 생긴다라고 했었었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친구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크기를 조절할 때 에디트 편집을 하랍니다. 자유롭게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시게 되면 자유롭게 선택이 될 텐데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 줄게요. 타일 모양도 찾아볼까요? 커스텀 쉐입에서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필 색깔이 채워져 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쉐이프 미리 만들어진 거여서 쭉쭉쭉 찾으세요.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그려보시고 찌글찌글하다 싶으시면 쉬프트 눌러서 비율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시면 됩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 색깔감 맞춰줄게요. 레이어 스타일은 FX에 가셔서 베벨 앤 엠보스 주시게 되면 올록볼록한 느낌이 들죠. 글자를 쓰겠습니다. 타입 2 들어서 여기다가 쓸 거예요 라고 위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글씨를 다 썼으면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끝자락에 있는 V체크를 누르시면 글씨 다 썼습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키보드에 있는 오른쪽 끝자락에 숫자 키패드 보이시죠? 거기에 있는 엔터를 치셔도 글씨 다 썼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글꼴 맞춰주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을 줄 건데요. 대화창이 뜨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제에서는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물감의 색깔만 맞춰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 넣어주도록 할게요. 글자를 넣어놓고 나서 방향이 좀 달라 보이죠? 모양을 변형할 때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갈 수 있죠. 컨트롤 T 눌러주시게 되면 바운딩 박스가 뜨고요. 글자의 경우에는 조절점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글자의 크기가 달라져요. 각도만 이렇게 조절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400에 500짜리 커다란 친구는 JPG로 저장해라, 40에 50짜리는 PSD로 저장해라 라고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게 지시가 되어 있네요. 커다란 상태로 저장을 해볼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라이브러리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있다 라고 했었었죠.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들어왔었고요. 포맷을 PSD가 아니라 JPG라고 하는 친구로 바꿔주시게 되면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이 딱 끝났고요. 10분의 1로 이미지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값을 바꾸면 높이 값도 50이라고 같이 바뀝니다. OK 단추 눌러서 크기가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시면 되겠죠.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PSD 맞습니다. 저장해서 첫 번째 문제를 끝냈어요. 두 번째 문제를 보죠.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크기가 똑같네요. 400에 500짜리 종이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소원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가 픽셀 단위이고요. 윕스 400, 하이트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기본 설정 꼭꼭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눈금자를 좀 보면서 크기를 조정하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 컨트롤 R 누르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화면에 꽉 채우기 위해서 저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좀 키우도록 할게요. 소스를 불러오실 때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을 따로 띄웠기 때문에 비어있는 틈바구니 이렇게 빈 공간이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창을 넓게 혼자 쓰시는 분들은 파일을 다시 오픈하시면 되겠죠. 이번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다루는 문제가 나옵니다. 액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 하나와 거기에 필터를 입혀서 약간 꼬깃하게 만든 친구 하나가 필요하죠. 먼저 액자부터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2급의 2번 불러왔고요. 이미지의 크기를 좀 맞추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500 똑 떨어지게 맞는군요. OK 단추 눌러주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놨습니다. 원본은 닫을게요. 저장하지 않고요.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셔라 라고 했죠. 점수와는 상관이 없지만 관리하기는 이름을 정리해 놓는 게 편합니다. 2-2라고 2급에 2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정리했고요. 깨끗한 이미지 위에 액자로 써먹을 아이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하나가 더 생기죠. 이 친구는 액자로 써먹을 거니까 이름을 액자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액자에 대해서는 필터를 프레스코라고 줬네요.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하나 찾으시면 돼요. 아티스틱부터 콩 찍으셔서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F면 위쪽에 있겠죠. 프레스코 OK. 액자는 이렇게 필터 준 거를 요만큼 구멍을 뚫어서 지워 주셔야 이 밑에 깔려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비쳐 보일 거예요. 어느 정도의 크기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유추하면 될 텐데요. 이렇게 한 50 정도 떨어져 있죠. 끝자락도 이렇게 50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위쪽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을 그어봤더니 여기도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죠? 아래쪽도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을 한번 뽑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 숫자들 보이시나요? 이 숫자들 아무거나 좋습니다. 클릭해서 질질질 끌고 가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여요. 요걸 가이드라인, 안내선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해서 반대쪽도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안전선을 이렇게 뽑아 놨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았으니 이제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서 구멍을 빵 뚫어주시면 될 텐데요. 네모지게 선택할 거니까 렉탱글 맞기 클릭 드래그해서 대각만 선택해도 가이드라인 뽑아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뽑아놓은 건 모서리가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물에서는 살짝 둥글게 다듬어져 있네요. 선택한 거 셀렉트 메뉴에서 수정합니다. 모디파이 스무스하게요. 둥글둥글이라고 하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얼마만큼 모서리를 깎아드릴까요? 라고 보입니다. 정답은 없고요. 대략 5에서 10 정도의 값을 주시고 본인이 비슷하다 싶을 때 멈추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10 픽셀로 설정할게요. 오케이. 모서리가 살짝 둥그러졌죠?
또 요 안쪽에 이만큼은 날려버릴 거니까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뿅 하고 날아가면서 아래쪽에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비쳐 보이죠. 액자에서 필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안쪽에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는 아닌가 봅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따로 드랍 섀도우를 지시를 해줬으니까요. 그렇다면 레이어 스타일에는 스트로크 말고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거기에도 스트로크가 있군요. 윕스 두께가 5픽셀이고요. 컬러 색깔을 맞춰주면 되겠죠. 로케이션을 보시게 되면 깜빡깜빡거리는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이드 안쪽으로 선이 두꺼워질 건지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선이 두꺼워질 건지 아니면 센터 여기를 중심 가르면서 얘를 이렇게 선이 두꺼워질 건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전체에 있는 액자의 입장으로 보면 다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로케이션은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센터로 맞춰놓고 오케이 할게요. 테두리가 만들어졌고요.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드랍 섀도우 갈까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아래쪽에 FX가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했었었죠. 여기에서 FX 드랍 섀도우 그림자.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으니까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 선택을 해제시켜주면 반짝거림이 멈추고요. 이제 번호 순서대로 쭉 작업하면 되겠네요. 색상 보정 2급의 3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번 열기. 픽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봉제 인형을 가지고 올게요. 크기 조절할 겁니다.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조절점이 생기죠.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의 도움 받아요. 쉬프트 눌러서 쭉 드래그 하시면 무조건 정비율. 마우스부터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는 거죠. 2급의 3번의 경우에는 보라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요 봉제 인형 날개 부분이 초록인데요. 이 부분을 보라색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원하는 범위 잡으시고요. 이미지 메뉴에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조정해 줄 거예요.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요. 휴가 색깔입니다.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보라색 느낌이 날 때 멈추시면 되겠죠. 더 이상 반짝거리지 않게 셀렉트,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글로우까지 줘야 되겠군요. 2급의 3번 FX 이너 글로우 2급의 4번도 불러올게요. 이 급의 4번에서는 이렇게 액자보다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죠? 레이어의 순서를 액자보다 아래쪽으로 옮겨 주셔야 되겠네요. 질질질 끌고 액자 아래쪽에 배치하면 이렇게 밑에 깔립니다.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주도록 할게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다음으로 이렇게 위에 얹어서 개체들이 가리지 않게 보이게 될 거예요. 타입 2 들 거고요. 클릭.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그리고 색깔 레이어 스타일까지 다 줬는데요. 별 얘기는 없지만 이렇게 꼬깃하게 구겨져 보이죠? 그 친구는 얘기 없어도 여러분들께서 찾아다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타입 2 들으시게 되면 나타나는 옵션, 글꼴, 크기, 색깔과 더불어서 꾸겨줄 겁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스타일에서 깃발 모양을 찾겠습니다. 어느 정도 꾸겨줄 건지는 밴드 값을 좀 조절하셔서 모양을 비슷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좀 지워주시는 게 깔끔하게 저장이 될 것 같아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안내선들이 이렇게 지워지고 오브젝트들만 남게 되는군요. 커다란 이미지로 한번 JPG 저장할 거고요. 10분의 1로 줄여서 PSD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GTK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과 포맷이 JPEG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 작게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파일을 세이브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짜리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윕스가 600, 하이트가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OK 단추 눌러서 새로 만들었고요. 눈금자를 켜도록 할게요.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바로 눈금자가 켜집니다. 배경 색깔이 있네요. 물감을 좀 짤까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을 뿅 찍으시게 되면 색깔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옅은 노랑인데요. 그 색깔로 가득 채워줄게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가득 채워줄란다 필 보입니다.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내가 짜놓은 물감으로요 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노란색이 가득 차죠. 2급의 5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클릭 2급의 5번. 이미지의 크기가 굉장히 커 보이죠? 이미지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맞추겠습니다.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 값이 400. 똑 떨어지네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이름은 더블클릭 2급의 5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정리할게요. 필터 메뉴에 가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셔야 해요. 첫 번째 필터 갤러리는 앞에서 썼던 필터를 똑같이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지금은 세 번째 필터 갤러리 가셔서 텍스처라이저 찾아주셔야 되겠죠. 텍스처 그룹에 있는 텍스처라이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대각선 방향으로 라고 했는데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가 이렇게 전체가 또렷하게 잘 보이고 있는데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내 이미지는 요만큼만 잘 보이고 대각선 방향 저 위쪽은 잘 안 보이고 있죠. 그렇게 가려주는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얘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로 대비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지요. 그렇다면 검정색이 가려주는 거겠네요. 보드랍게 색깔이 그라데이션 됐으니 우리도 마스크를 그라디언트 이용해서 가려주면 되겠네요.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라디언트를 만들었더니 옵션 보십시오. 깜장색에서 하얀색으로 라고 보드랍게 그라데이션 되고 있죠. 혹시라도 흰색, 검정색, 검정색, 흰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께서 프리셋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는 요거 쓸 거야, 저거 쓸 거야 라고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흰색과 검정색으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오케이 눌러줬고요. 결과물이 요 아래쪽 부분이 잘 보이니까 여기를 흰색으로 처리할 겁니다. 저 위쪽은 패턴이 안 보이고 있죠? 안 보이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처리할게요. 저의 그라디언트는 흰색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요 왼쪽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이 잘 보이는 흰색 그리고 검정색으로 물들여서 안 보일 곳은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군요. 클릭 드래그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마스크 씌우실 때는 여러 번 드래그 반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일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2급의 6번.
2급의 6번 돌고래의 경우에는 방향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보고 있죠. 빙그르르 돌려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군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할 적에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좌우로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맞춰줄게요. 이미지들은 다 배치했고요. 쉐입들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서 불러오면 되겠죠. 타입 도구 주변에 있는 커스텀 쉐입,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필, 선은 필요 없죠. 스트로크는 짝대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얹어보도록 할 텐데요. 글자를 쓰실 때는 도형 안에다가 바로 쓰시게 되면 도형에 갇혀서 글자의 위치라든지 옮기기가 좀 곤란해져요. 글자 쓰실 때는 도형 바깥에다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에서 색깔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면 어느 부분만큼 색깔이 적용된 건지를 구분해서 맞춰주셔야 되겠죠. 글자에 대한 언급 이외에 모양이 이렇게 볼록하게 구겨져 있는 건 각자 알아서 웹 텍스트에서 찾아주셔야 합니다. 제작이 다 끝나고 나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파일 저장할 적에 커다란 이미지 JPG 10분의 1로 줄인 거는 PSD 저장하실 수 있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이 JPEG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하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포맷이 PSD 맞네요. 저장. 마지막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을 new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4번이죠.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윕스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눈금자 켤게요. 컨트롤 R 눌렀고요. 소스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9번. 사이즈는 맞추시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0이라고 맞췄습니다. 하이트 400이라고 자동으로 맞춰지는군요. OK 눌러서 배치하도록 하죠. 필터 주겠습니다. 페인트 더프라고 필터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아티스틱부터 천천히 찾으세요. 페인트 더프
2급의 12번 이미지의 경우에는 요 스페이드 모양에 가려져서 잘 입어 보이는군요. 이렇게 일부분 잘라져서 보이는 건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고요. 어차피 요 도형에 잘 입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대로 통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스페이드 모양을 커스텀 쉐입에서 찾을게요. 모양 찌그러지지 않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서 제작할 거고요. 컨트롤 T 누르면 크기 조절 가능하죠.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서 보여주는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이 아래쪽에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야 됩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잘라지는 그림이 위에 얹어져 있으니 그 그림한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져라 이앞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잘리워서 보이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히 배치할 거고요.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2급의 12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필터의 세 번째 줄 필터 갤러리 크로스 해치를 찾겠습니다. 아티스틱 ABC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브러쉬 스트로크 ABC 여기 있군요. 크로스 해치. 도형을 만들었으니 그 도형에 대해서도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스페이드 도형 선택하셔서 레이어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스트로크 크기를 적당히 바꿔주세요. 이급의 13번의 경우에는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있군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투명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숫자 값을 맞춰주시면 돼요. 70%. 이미지들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주시면 되겠죠. 도형들을 다 얹었습니다. 글씨를 쓰도록 할게요.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 색깔도 두 가지로 되어 있으니 어떤 친구가 큰 거고 작은 건지 색깔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글자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실 때 절대로 조절점으로 조절하지 마세요. 그러면 크기가 달라져요. 방향만 살짝 돌리겠습니다.
배치가 다 끝났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이라든지 순서가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크기를 위치 맞춰서 배치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뽑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꼭 가이드라인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기를 권합니다. 커다란 이미지로 JPG 저장을 할게요. 경로와 이름 포맷을 JPEG로 저장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게요. GTQ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과 포맷 PSD 제대로 저장이 됐네요. 여기까지 2022년 12월 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내년에는 꼭 자격증 취득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